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자기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고 처절한 자기 반성 없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종의 수식어의 남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를 버리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주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또 스스로도 앞으로 유사한 책임질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어제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누가 문제였길래 어떻게 그 문제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패했다고 생각하는지, 강성 야당 주장만 구체성 없이 하고 있어서 도무지 사실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재보선 때는 선거 패배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를 물러가라고 주장했던 이들 중 일부는 이번에는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 정말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예, 오늘 쉬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 바로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노동절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아침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일단 주요 신문 1면은요. 예. 이 야당이 왜 매번 지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의 신문일수록 거기에 더 주목을 해서 기획기사 같은 걸 실었는데요. 한겨레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능한데 계파 갈등까지 정신 차리라는 경고. 이런 제목의 광주 현지 르포를 전했고요. 한국일보는 쇄신커녕 한계만 우물한 제1야당,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이제 이 무소속으로 이번에 광주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천정배 뉴 DJ들 키워 교섭단체 도전이라는 문장에 주목을 했고요. 예. 또 경향신문도 역시 호남발 야권 재편 신호탄이라면서 천정배 의원의 발언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의 발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빼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네, 예?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거기 많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는 걸 보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올 연말부터는 총선 모드인데,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당장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고 그럼요. 이래서 좀 실제로 호남 그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예. 불안감이 조성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천정배 의원의 발언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어제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30곳의 후보를 내서 판세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무소속 출마는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내에서 경쟁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또 복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 이 총선까지 강도 높은 쇄신 경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표의 입장 발표 관련해서도 네. 아주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다시 시작. 여기에 대해서 비노, 책임 회피다, 이러면서 내부 갈등에 주목하는 제목을 달았고요. 조선일보도 야권 선거 참패 분란, 문재인 체제는 유지될 듯,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비슷한데요. 문재인 다시 시작, 의총서도 수습이 중요, 사태론 잠복,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어제 오전에 재보선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있죠. 이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전남 여수 지역구를 둔 이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역시 광주 동구 출신인 박주선 의원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은 이 또다시 분열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열 정비가 먼저다 이런 의견이 좀 우세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지도부 책임론을 지금은 어쨌든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볼 겁니다. 네. 서른 의원은 서른 위원장이죠. 네. 우리가 지금 그 서른 위원장의 얘기 또 박주선 의원의 얘기 다양하게 들어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분이 오시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가 러시아 안 간다고 그러네요. 네, 안 간다고 합니다.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걸 실었는데요. 조선일보는 김정은 방러 불발, 고립 탈출구 다친 북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또 동아일보는 김정은 북한 내부 문제로 러시아 방문 취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내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뭐 오랫동안 평양을 비워두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의식해서 이번에 러시아를 먼저 가는 것을 번복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의제에 있어서 좀 이견이 발생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렇게 다자 외교 이런 무대에 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딜 가든 사실 다른 사람 비하면 어린애 아닙니까? 뭐 일단 예? 나이가 조금 젊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디 가서 말빨이 쓰겠어요. 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수정 시행령 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죠? 네.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고 그죠?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세월호 특별법 수정 시행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4일 국무회의에 붙여질 예정이고요. 일단 정부로서는 더 이상 뭐 수정은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수정안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문제가 됐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고요. 또 공무원의 비율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족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눈속임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좀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예. 이 사람들이 그 다루는 업무는 그대로 두고 기획조정실장의 이름만 바꾼 것도 사실입니다. 또 파견처를 기존에는 해수부라고 적시를 했었는데 해수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로 바꿨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이 기획조정실장이 됐던 행정지원실장이 됐던 이 자리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물론 잘 아실 텐데 정부의 입장도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정부도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들어줬다라고 정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족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는 유가족들이 정부 안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봤느냐, 읽어보지도 않지 않은 거냐,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 예. 근데 어저께 사실은 이틀 전이었죠. 이 수정 시행령안이 발표됐을 때도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뭐 특조위 관련된 분들과 만남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별위원장, 특조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위원장은 정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부 출신하고 특조위원장이 정부 출신하고 부위원장하고 잘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고 해수부가 만나자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들을. 근데 유가족들이 만나면 이런 상태에서 만나봤자 소용이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 물론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결론을 좀 가져가도록 양측이 좀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촌철사의 헤드라인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라서 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도로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딘가 막힐지 모르죠? 궁금하시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서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로 오늘 아침 도심의 도로 상황은 대부분 편안한 편입니다.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북부 간선도로는 종암 분기점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인데요. 반대 도심 쪽은 대부분 막힘이 없습니다.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는 또 나듬 서종 나들목까지 20km 안팎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금천 일대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후로 조남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까지는 9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비봉과 화성휴게소 부근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서평대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도 7km 구간 정체가 더 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당선됐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당선 이후에 다시 말해서 호남 야당에게 정통성을 줄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시자 광주 동구가 지역구시죠. 박주선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후보는 어제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호남신당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은 출마 때부터 선거 그죠? 공약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주선 의원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천정배 후보가 득표한 것은 뭐 조영택 후보나 천정배 후보하고 후보 간의 무슨 우열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예. 호남인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평가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호남의 다시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성남, 관악 이런 등지에서 호남 유권자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왜 버렸다고 보세요? 우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의 행태와 또 새로운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80여일이 지났지만 전혀 당이 바꿔진 것이 없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국민 소리와 반대로 가는 정당, 기득권에 집착하고 개파에 연연한 정당, 더 지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개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친노에 대한 거부감 아니겠어요? 호남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본인은 부정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표 본인은 부정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를 친노의 수장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가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있다면 호남 광주 쪽의 민심이 돌아오기라는 건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친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성공하고 승리한 길은
계파를 청산하라 하는 것이 이미 대선에 실패한 뒤에 대선 평가위원회에서 예.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음흠. 그리고 문 대표도 당선되면 계파를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계파 청산은 그냥 계파가 더 강화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없고 예. 이대로 가서는 당이 어차피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호남 민심의 표출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어제 기자회견 보셨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지겠지만 어떻게 뭐 오히려 더 강성으로 나가겠다.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느 유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단결해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당 내에 분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결속과 단합이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예. 호남 민심은 이번에 민주당 내부가 단합이 안 되고 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당 자체가 바꿔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버려진 정당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핵심 지지 기반 호남에 다시 호소를 해서 옛날 지지를 회복을 시키려면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호남의 민심에 정확한 회답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얼굴이 또다시 말로만 당을 바꾸게 돼가지고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예. 당을 바꾸는 첫걸음은 이번에 선거의 총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된다. 지도부가 당의 간판이고 얼굴입니다. 근데 친노 친노라고 얘기하기 뭐야 다양한 그쪽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그래도 대선 주자 1위다. 대선 예비 후보 1위인데 아니 지지율 1위인 사람을 그렇게 내려오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지율 1위 대선 주자 7위 지지율 1위 문 대표가 왜 호남에서 핵심 지지기반 호남에서 이렇게 이번에 참패를 했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대선은 앞으로도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시점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당이 이렇게 버려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이대로 민심하고 외면하면서 민심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길대로 마이웨이다 하게 되면 예. 이 당은 버려진 상태에서 다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나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천정배 당선자 같은 분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 하고 그 만들겠다는 그 공약에 공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신당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면서 당을 바꾸면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하고 예. 호남 민심에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해야 될 텐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말로만 바꾸고 고치겠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결속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호남 민심에 대한 정확한 회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예, 본인은 지금 그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과거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친노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제가 칼럼에서도 사실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 안 두면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 제가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메아리엄 공원 주장으로 치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가다가는 신당바람을 차단하지 못하고 당이 갈기갈기 찢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경고를 좀 드리는 거니까 예.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정배 의원 한 30명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전당대회는 혼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당대회 신당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이 바로 바꿔지고 있구나. 바꿔지니까 희망이 있구나. 앞으로 기대를 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 패배 결과는 굴하지 않고 국면 보고 간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러면 광주에서 투표하고 관악과 성남에서 투표했던 핵심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기반인 시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할 국민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호남 박 의원님은 광주가 지역구시지만 그쪽 지역구 계신 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쪽 지역구 계신 의원분들이
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 계속 총선까지 치르면 이거 우리도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 불안의 단계를 넘고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안이한 대처를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말 없는 다수 의견은 집중적으로 청취하려고 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단결해서 고쳐나가겠다. 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핵심 지지 기반에서 이번에 이렇게 당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주선 의원께서 보실 때요. 만일 현 체제가 조금 더 미동도 하지 않을 경우에 모종의 결단을 다시 말해서 탈당을 불사할 수 있는 의원들 숫자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서게 되면은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데 참여할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수십 명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도 예. 대충 어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결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묶는 것이 아니라 당이 고쳐지고 바꿔지기 때문에 신당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고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요 제가 만일 하나의 가정인데 만일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문재인 체제가 계속 가고요. 내년 총선까지요. 그리고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들이 막 나오면은 광주나 호남 판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미 호남이 예. 이렇게 갈라지고 또 나눠지고 또 특히나 새정년보다는 우리 무소속에 대한 관심을 더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새정년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예. 기대하고 희망을 걸기 어려우니 대안의 길을 모색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려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확 고쳐주고 바꿔주고 달라졌구나. 신당이 굳이 필요 없다. 신당은 통과할 수 없다는 확신을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유권자에게 심어주라. 그러기엔 첫 단추가 지도부 사퇴다. 사태부터의 반성 또 책임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땅콩 해양 사건이라는 것이 예.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데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예. 모든 당의 선거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며칠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또 무슨 비대위 구성하고 전당대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부 결속과 단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상황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의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에게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런 조치가 네. 필요하다. 근데 뭐 사실 그 확률로 따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글쎄, 저도 의원총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친노 계파가 다수를 점하는 그 당직을 가지고 있고 또 지도부에도 진출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되씹어보고 정말로 무겁게 한번 받아들여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오히려 강성으로 나가면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우리 당의 생각하고 동떨어져 있고 상반되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이시죠?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였었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법. 이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죠.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CTV 의무 설치가 부결됐다가 3월이었죠, 그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네네. 여쭤볼게요. 왜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제가 이거 인터뷰까지 해봤거든요. 어린이집 연합회 네. 측하고. 근데 왜 이렇게 반대를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는가요? 저기 선생님들의 인권 얘기하더라고요. 인권요. 예. 예, 물론 인권 침해 소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극소수의 일부의 교사라 하더라도 인성 부족이나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교사로 인해서 한 아이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리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에게, 또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극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사분들이 자신의 처하는 인권 침해보다 자기보다 약자인 아이가 당한 그 인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고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권단체 있잖아요. 인권단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 어린이집 CCTV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CCTV 네. 얘기인데 CCTV가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발생하면 잡기는 쉽지만은 예방을 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하면 예방 효과 대신에 뭐 누가 이렇게 우리를 때리는 이런 거 잡는 것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CCTV에 아이를 학대한 모습이 잡혔다고 되면 처벌을 받겠죠. 그것을 근거로. 예. 예, 지금까지는 아이가 맞았다는 정황 증거는 있고 의심은 가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는 CCTV가 의무화가 되고 거기에 자신들의 범죄의 모습이 잡히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이 된다. 어느 정도의 각성을 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에도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방 효과가 다가 아니다. 이래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설치하자 이거죠. 아이들이 맞잖아요. 그것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예방 효과로만 자꾸 말을 물고 늘어지는 거는 위정자들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CCTV가 있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들이 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름만 올려놓은 교사라든지 이름만 올려놓은 원장이라든지 이러한 그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CCTV에 저 교사는 등록되지 않은 교사다 나오잖아요. 환대할 수밖에 없죠. 인권 침해를 이유로. 그럼 어쨌든 이제 이 CCTV 다 이제 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땐 좀 많이들 안심이 되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안심.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죠.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 어른들의 인권 CCTV 달아가지고 어른들의 인권만 얘기하게 되느냐. 이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소회장님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네. 이젠 좀 학부형들이 좀 안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예. 이후에 시행령이나 또 다른 이제 계속되는 개정안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화질, 음성 또는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한 또 다각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예. 저희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60일 짧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폭력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계속해서 장기간에 쭉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처음엔 이것이 자기가 학대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6개월, 5개월 뒤에 보면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나타나고 그것을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이렇게 되면 이미 60일은 훨씬 지나고 난 이후죠.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문가라 저희들이 주장하는 6개월 이상 최소 1년 이 정도에 따른 예산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는 거죠. 이 어렸을 때 학대를 예방할 때 들어가는 돈이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은 커서 또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후에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또 필요한데 CCTV는 그렇죠. 물론 필수고 또 그거 말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시는 이 리크루트 네네. 충원 시스템이 이게 좀 너무 허술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부분 플러스 이 부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은-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부모들도 사실 아이 키워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꼭 보육교사 단체와 우리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이가 맞아서 문제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교육계라든지 보육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된다. 꼭 이것이 뭐 월급이라든지 보육 환경이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때렸다, 스트레스로 그랬다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부터 나왔다면 저희들도 그래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라고 같은 힘을 실어줬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소리쳤을 때 이것을 인권 침해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육단체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명서를 내고 뭐 자신들의 초우 개선 목소리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부터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너네들 초우 개선은 너네들이 평상시에 주장해야 되는 건데 왜 애가 학대로 난리가 난 이 와중에 꼭 이유를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초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CCTV에 보이잖아요. 보육교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초우 개선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시간 관계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